작년 2024년 시즌에도 삼성물산 패션 최종 합격시키고 LF 최종 합격시키고, 사실 원래 패션 쪽이 취업이 힘들어요. 패션 대기업이 몇 개 없잖아요. 보통 상반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패션업계 취업이 1티어 삼성물산 패션이 뜨고, 그리고 LF, 한썸 이 정도가 공고가 뜨고 있고. 안녕하십니까. 취업 일을 10년째 하고 있는 꽃보다 취업의 강원 대표입니다. 저는 현대차 양재 본사에서 지원 업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대림산업, 지금 DLENC에서 영업과 구매를 모두 경험해본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즈니스 라이팅 역량을 입혀서 자소서, 면접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 이제 패션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일반 전공을 가진 학생들도 있고, 의류학과나 또는 패션 디자인 쪽 전공을 가진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패션 쪽 취업을 많이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 시즌에도 삼성물산 패션 최종 합격시키고 LF 최종 합격시키고, 그 외에도 신세계, 코오롱, FNC 등등 정말 수많은 기업의 합격 소식을 만들어 내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있고 또 상담원 학생들도 패션 쪽 시준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된 얘기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매우 힘듭니다. 사실 원래 패션 쪽이 취업이 힘들어요. 패션 대기업이 몇 개 없잖아요. 보통 상반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패션업계 취업이 1티어 삼성물산 패션이 뜨고, 그리고 LF, 한썸 이 정도가 공고가 뜨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삼성물산 또 뜨고, 그리고 신세계인터, 코오롱, FNC 이 정도가 패션 대기업 취업의 흐름인데요. 정말 몇 군데 없습니다. 백화점까지 다 합쳐도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에 정말 힘든 게 패션 취업인데,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TO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TO가 많이 줄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상반기에 원래 한썸이 채용 공고가 뜨는데 작년에 안 떴어요. 그리고 LF 같은 경우도 원래는 늦은 봄쯤에 뜨는 경향이 있는데 여름까지 안 뜨다가 끝자락에 공고가 떠서 전 직무 다 합쳐서 15명이 합격을 했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딱 1년 전인 작년 상반기에 저희 학생이 최종 합격을 했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1년 전인 작년 상반기에 이제 저희 학생이 상품기획으로 최종 합격을 했는데, 상품기획은 3명, 리테일 영업도 6명밖에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의 경우도 경기 침체의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에 공고가 안 떴는데 작년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작년 상반기에는 전국 전체 현대백화점 영업관리 직무가 1차 서류 합격자가 40몇 명 정도였어요. 2차 때는 30%를 더 줄여서 30명으로 확 줄였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냐면,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1차 서류 합격자가 170명 정도였거든요. 지금 아예 올해 상반기에는 채용을 안 해버린 거죠. 1년 전 이맘때 삼성물산에 합격한 학생들을 말씀드려보면, 상품기획 3명은 전원 다 서울대였고요. 그리고 리테일 영업은 1명이 서울대, 5명이 고대였어요. 고대는 원래 의류학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대가 의류학과가 있는데, 연대 의류학과 친구들은 특히 좀 많이 아쉬워하면서 상담에 오기도 했었죠. 삼성물산 패션이 서류는 그래도 다양하게 많이 붙여주는 걸로 아는데, 끝까지 가보면은 매번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 같아요. 삼성물산 패션을 노리는 거는 취준생이라면 당연한 거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삼성물산만을 바라보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유념해야 될 사항, 삼성그룹 전체가 성장과정이라는 항목 있잖아요. 스토리텔링이 정말 중요한 항목인데, 그런 부분들은 상담에 오시면 제가 작성한 자소서를 보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명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전형 자체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꼽자면은, 삼성물산 패션 면접을 가게 되신다면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왠지 알아요? 떨어지지 않으려면 잘해야 되겠지, 이런 포인트를 넘어서서 삼성물산 패션이, 삼성그룹 자체가 원데이 면접으로 하루 만에 끝나잖아요. 결과가 아쉽게 나면은 많이 속상하겠죠. 서운하고.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직전 분기에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졌던 학생들이 다음 분기에 서류를 광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면접에서 떨어진 학생들을 다음번에 서류 필터링 하는 거는 기업마다 다르죠. 직무마다 다를 수도 있고, 기업 자체마다 이제 내부적인 방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삼성물산 패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소수를 뽑다 보니까 면접에서도 정말 소수만 부를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면접에 불렀던 학생들이 떨어졌다면 다음번에 채용을 할 때는 상식적으로 아직 안 불러본 사람들을 어떤 친구냐 한번 확인해보고 싶겠죠. 여러분들이 채용 담당자라면 면접에 부를 수 있는 사람 자체가 한계가 있는데, 매우 적은 수를 불러야 되는 전형에서 지난번에 불렀던 사람들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까? 취업에 대한 모든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채용 담당자라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보면 어느 정도는 상식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패션 쪽으로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학생들도 디자인 쪽 직무보다는 MD나 경영 관련 직무를 취업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쉽지가 않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채용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원래 이제 채용 규모가 커서 다양한 사람을 뽑을 수 있을 때는 디자인 쪽 전공 학생들이 들어갈 룸 같은 것도 상당히 있겠지만, 슬림하게 뽑을 때는 MD 같은 직무들도 디자인 쪽 전공이 아닌 의료학과나 경영 쪽 직무를 더 선호하겠죠. 우리 패디과 친구들이 디자인 관련 직무보다는 MD나 이제 경영 쪽 직무를 가시는 게 커리어 플랜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같이 너무 전문성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트렌디함이 정말 많이 요구되죠. 그런데 더 젊은 친구들이 더 몸값도 더 싸고 더 트렌디해요. 내가 나이 들수록 뒤처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커리어 플랜에서 좋지 않아요. 내가 디자인을 배웠는데 이제 경영이나 기획 이런 걸 어필하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하면서, 패션 디자인하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쌓았을까요? 어떤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것들을 어필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트렌드 캐칭 역량이겠죠.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이런 경험들, 이런 업무들을 통해서 트렌드 캐칭 역량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패션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도 함께 어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른 업계도 넣어봐야 됩니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알아요? 좋은 기업에 가면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패션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기업 자체가 너무 없어서 좋은 기업에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올해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패션 기업들이 경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죠. 아니, 일단 공고가 뜨고 어느 정도 채용 인원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취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하반기에도 의료학과 학생을 GS칼텍스, 현대모비스 해외영업, 현대카드 마케팅,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곳들에 합격시켰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상담 왔을 때 패션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보였던 학생이었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현대차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패션에 대한 열정 존중합니다. 타협 없이, 양보 없이 패션 쪽만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판단도 또한 존중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본인의 커리어상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타 업계 취업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전 말씀드렸던 트렌드 캐치 능력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곳들이 좋겠죠. 기왕이면은 타겟층이 비슷한 그런 업계가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결이 비슷한 쪽은 뷰티 업계겠죠. 실제로 신세계 인터 등 다양한 패션 기업에서 뷰티 쪽 사업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겟층의 유사성을 활용해서 이제 유통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유통 업계도 좋습니다. 애초에 패션 취준생분들이 좋아하는 백화점 자체도 유통 업계잖아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은 식품 쪽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일반 소비재 업종 쪽으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종종 패션 취준생분들 중에서 제가 인턴한 경험이 패션 업계 인턴 경험밖에 없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다른 업계 어필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질문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패션 분야는 패션 업계에서 업무했던 경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계에 이걸 어떻게 써먹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업계는 패션 쪽만큼 그렇게 업계의 직접적인 경험이 크리티컬하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업계가 자기네 업계에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취준생들을 선호하겠죠. 그건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패션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업무하셨던 경험을 직무 내용, 업무 내용 그 자체로 어필하셔서 업무의 연관성 가지고 타 업계에 지원하실 때는 충분히 어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상당수가 패션 쪽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소나기는 일단 피해가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가장 안 좋은 선택은 공백기를 늘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기업에 플랜 A로 원서를 꾸준히 넣더라도 플랜 B로 업무 경험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도 함께 지원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좌절이나 체념이 아니라, 취업 시즌 왜 이렇게 어려워 하는 한탄이 아니라 잘 쓰고 잘 넣고 잘 말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어려운 시기니만큼 더 치열하게 노력하셔서 꼭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션 취준생분들 수없이 제가 합격을 시켜봤고 많은 케이스들을 제가 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모든 취준생분들 화이팅입니다.